예, 다음으로 이영남 의원님께서 청량리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청량리동 현재 청사가 오래되어서 새로운 청사 부지를 지난번에 마련을 하고 그 주차장 변에 그 주차장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가게를 매입을 해서 청량리동 청사를 짓기로 추진을 하던 도중에 그 가게를 매입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감정가를 해보니까 약 9천만 원 정도, 8,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700만 원 가지고 그 가게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이 가게 주인이 거기서 15년을 운영을 했고 여자 혼자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남편이 안 계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분인데 15년을 운영을 했는데 자기의 생업인데 이걸 나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8,700만 원 감정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무리 공공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막 밀어붙이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다만 뭐 얼마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그쪽에서는 5억을 그때 당시 요구를 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하는 지인이 저를 직접 찾아와서 쭉 이 가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9천만 원 정도를 줘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가정 사정을 쭉 설명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다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 구청에서 이걸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검토한 결과 도저히 다른 방법 더 이상 도와줄 길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어려움이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러던 도중에 마침 미주상가 B동에 이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주상가 B동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매도시인 일본 도시마구를 갈 때마다 도시마구 구청이 1층에서 9층까지는 도시마 구청이 쓰고 10층부터 37층까지 주민들의 맨션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마 구청에서 주민들과 100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그 도시마 구청사를 지었는데 일본 내에서도 가장 잘 지은 건물 그 공공의 청사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도시마구를 방문했을 때에 그 도시마구에서 종로구청을 새로 짓는데 종로구청장이 건축사인데 그분이 직접 도시마구까지 와서 그것을 쭉 이렇게 얼마 전에 보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공공의 청사가 주민들과 함께 있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장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미주 아파트 B동 그 건축주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 청사를 짓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부담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건축 쪽에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4층 전체를 동청사로 쓰게 되면은 역시 그 뭐라 그럴까 공유 면적도 별로 많이 안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4층 전체를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비용은 저희가 안 주기로 하고 건축 비용만 주기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과 모든 확보를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4층을 구청에다 기부 체납하고 주차장 면적 8대까지 기부 체납하는 그 조건으로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인센티브를 그만큼 주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내막적으로 결정을 받았고 그것이 10월 달에 지금 이제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의견들이 모아졌었는데 지금은 일부 상당히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를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드, 그러니까 홍등갈비 사거리에 6구역, 7구역, 8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가 제일 좋은 자리일 거는 같은데 이게 전에도 우리가 검토를 했지만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청사는 좁아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옮겨가려고 하는 데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옮겨가려고 하는 데가 사실은 대로변에서 한 번 골목으로 들어가서 또 골목에서 한 번 꺾어져서 두 번째 꺾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 그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듣기로는 원래 건물주가 지금 입점해 있는 그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해서 이 세입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청량리동을 방문해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또 여러 단체장님들께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약 구민의 세금이 4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또 동청사가 4층 한 군데에서 다 몰려있기 때문에 훨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그 다음에 동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미주상가에 같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편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는데,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또 안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청량리동에 있는 주민들 다는 아니겠지만 또 상당수를 모셔다 놓고 구청장이 직접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해보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기동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기동에 도서관이 너무 없다. 이제 설치를 하면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한데, 저희가 14개 동의 도서관에 하는 현상을 보니까 제기동이 중간쯤은 갑니다. 제기동보다 도서관이 많은 동이 하나, 둘, 세 개, 4개 동이 제기동보다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제기동과 같은 동이 3개 동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동은 현재 제기동보다 적은 숫자의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기동이 특별하게 다른 동에 비해서 도서관이 적지는 않다. 다만 청량리 우리 정보도서관 같은 거 하나 1년에 운영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13억 들어가고, 답심리 도서관 운영하는데 1년에 11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수익사업이 아닌데, 그래서 이 도서관 하나 설치를 하는 데는 정말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제기동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좀 설치를 해 가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리 6구역 재개발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청량리 6구역 조합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정비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 서로 입찰 담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합마다 구속되는 조합장들이 꽤나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이 조합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조합장도 주민들의 손으로 뽑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나 압력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주민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게 구속이 된과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그 변호사하고 도시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 코디네이터를 바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청량 6지역에 파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와 그 도시 전문가가 그것을 전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조합하는 이 조합장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많은 주민들은 이 조합장이 구속됐으니까 빨리 그걸 해임을 하자. 사실은 이렇게 구속이 되어서 징역을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조합장이 사퇴를 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대법원 판결 나중까지 가겠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종자들은 이 사람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1심에 실형을 받았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 안 두니까 해임총회를 열어서 잘라내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갈등이 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런 갈등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전문 코디들이 나가서 현장에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썽이 없도록, 일반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기동 복개주차장 택배 사업에 대해서 참 이게 저희 동대문에 참으로 말썽 중에 말썽입니다. 아시겠지만 전농동 주차장은 민자 사업으로 미도파 과거에 재단 거기에서 주차장을 지어서 20년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구청으로 이제 원상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귀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상복귀할 때쯤 되어서 결국에는 부도가 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나자빠진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수해서 이렇게 처리를 전부 하려고 보니까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얼른 결정을 못 내리고 그쪽에다 계속 당신네들이 원상 회복을 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끄집고 갔더랬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나중에 원상 회복을 할 테니 조건이 10년간 자기들한테 임대를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것은 일단은 전부 다 원상 회복하는 연후에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인지 당신네들이 운영할 것인지는 그건 구청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조건이 어디 있냐. 20년 전에 나눠줄 때 이것은 조건 없이 원상 회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240면의 주차장 운영 상태를 봤더니 평균 하루에 20대 내지 30대가 들어오고, 평일에는 주말에는 150대에서 200대가 들어와서 1년 평균 이 수입액이 뭐 5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그때 2억 얼마가 됐던 것 같아요. 감정가는 2억 얼마가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 주차장을 운영을 했을 때는 연간 총 수입이 5천만 원을 밑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없고 적자가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10년을 약속해 주면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은 원상 회복을 해주면 우리가 7년간 앞으로 무상임대가 아니고 유료로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8년을 또 얘기를 해서, 그때 8년이 맞습니까? 제 지금 기억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8년을 이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임대를 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택배를 할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이 들어서 제가 우리 그때 담당 국장한테 그 계약서상에다가 택배는 안 된다고 써라. 계약서상에 택배를 안 된다고. 이것은 그 주차장에다 택배를 하면 되겠냐? 안 되지.
그랬더니 어떤 이제 그때 간부들 얘기로는 아니 하루에 차가 20대밖에 안 드는데 택배라도 하고 차가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우리 동대문에 모든 물량이 다 오는데 택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안 된다. 그것은 법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 어찌됐든 간에 계약서상에 택배는 안 된다는 사항을 써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계약서상에 택배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해서 이제 넘겨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택배 회사를 하던 사람이 돈을 대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저희들이 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택배를 한다고 처음에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 차례 나가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았고 여기까지는 택배가 아니다 하고 유권 해석을 받았고 여기까지만 계속 진행을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또 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용 허가를 우리도 소송도 했고 사용 허가를 취소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도 냈고 또 여기서 의원님들도 한두 번 지적이 됐던 상황인 것 같아서 취소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 재항고 결정을 했고 등 계속 이 소송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이게 이제 감사원에 투사가 들어가가지고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감사원에 투사가 들어가 조사를 했는데 감사원 직원들이 밤에 거기를 가가지고 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자가 감사원 그 조사관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아무리 감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밤중에 나무에게 와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원이 발칵 뒤집힌 거죠. 완전히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제 싸움이 감사원이 대단히 더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인원이 훨씬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상당히 타겟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좀 절단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저희 직원 중에 3명이서 3명하고 그 전에 있었던 그 과에 있는 그 과장, 팀장, 주무관 이 6명이 자기들끼리 한 달에 5만 원씩인가 얼마씩을 걷어서 여행을 가기로 이렇게 돈을 냈었다고 합니다. 쭉 돈을 내서 걷어서 여행을 내기로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쭉 돈을 걷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냥 과장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지 6개월 만인가 거기 가서 취직을 했어요. 그 회사에 가서 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을 해서 취직을 하고 또 어떤 직원도 거기에 퇴직을 하고 두 명인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6명이 여행을 갔는데 갈 때 그 사장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이제 다 했죠.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원에서 다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검찰에서 전체 구청 서류도 다 압수해가고 그쪽에 회사 서류도 다 압수해가고 그 다음에 그 회사는 지금 현재 국세청에 타겟이 돼서 국세청도 조사반이 와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금년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지금 수사가 진행이 끝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여행 경비를 걷어서 간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쭉 돈을 걷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돈을 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입증이 되어서 구속이 되거나 다른 인사 조치를 받은 건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요 그 담당 부서에 있는 팀장과 주무관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팀장은 파면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주무관은 징계를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저희한테는 그렇게 징계 통보가 오고 검찰에는 고발장을 내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는 또 세무 통보를 했고 그래서 지금 검찰과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서 아마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은 바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직원은 자기가 잘못은 인정을 하지만 파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서울시에 올렸나요? 감사를 올렸나요? 감사원에 재심을 해다오고 지금 올렸고요. 서울시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 주무관이 또 전에 담당했었던 그 과장이 퇴직 후라고 하지만은 그 업자의 사장과 함께 여행을 가고 이랬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그 해서는 안 된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구청장이 직원을 잘못 관리한 그런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징계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봐야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국세청에서 국세청 조사관이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검찰에서도 상당히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빡세게 지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명이 가서 지금 수차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주 먹고 있고 그 전에 그만뒀던 전체 과장들도 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조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혹시 이제 어떤 사법 처리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검찰의 결과에 따라야 할 것 같고 지금 파면을 하라고 하거나 징계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내려온 건데 그 파면이나 징계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것을 10일 이내에 서울시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파면을 해달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감사원에는 이 직원이 재심을 해달라고 현재 올렸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천장선 둘레길과에서 말씀하셨는데 1.8km를 지금 서울시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3년 전에 이미 예산을 그때 확보했더랬는데 경희대 뒤쪽 산 300m를 처음에 할 때는 경희대 쪽으로부터 다 약속을 받아가지고 수목원에서부터 저 경희대 뒤까지 이문동까지 딱 하도록 약속이 됐는데 막상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경희덕 쪽에서 자기네 뒷산은 여러 가지 영상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을 못 쓰고 불용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못 가고 경희대 뒷산까지 이쪽 외대 뒷산까지만 1.78km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쭉 가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이 1.78km가 보니까 우리 배봉산 둘레길은 계단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지대가 높고 낮고 해서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힘이 듭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가기가 어렵고 좀 힘이 드는데 그렇게밖에 설치할 수가 없고 그렇게라도 산림과학원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협조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데 사실은 우리로서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죠. 제가 한번 거기를 걸어봤는데 굉장히 좀 높고 낮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화장실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어서 입구에 그런 터가 있어서 거기다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난색을 펴고 있어서 우리 부구청장이 지금 나서서 지금 그 원장이나 하고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화장실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예산 추경에 8천만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까지도 해주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화장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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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km
반려동물에 대한 공원 설치, 저희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동안에 못했다가 저쪽에 희경동 쪽에 이렇게 민가가 좀 떨어져 있는 공원이 있어서 그 자리에 저희가 한 300평 정도 반려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1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비가 2억 2천 정도 들 예정인데 나머지 돈도 서울시에서 금년에 5억을 서울시 전체 그 반려동물 공원 조성비가 5억인데 5개 구에 1억씩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2개 구만 1억을 신청해 놓고 있어서 저희가 1억은 이미 받았고요. 나머지 3억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곧 지금 설계를 하고 안 될지 몰라서 일단 특별 교금으로 나머지 돈을 신청해 놓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330평 정도 반려공원을 만들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려고 생각하는 데는 어디냐면 정릉천 고가도로 밑에다가 민가가 드문제에다가 거기도 차후에는 반려동물 공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주택공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소통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임대주택의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서울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시설하거나 이것은 구청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그 SH공사나 서울시가 좀 민감하게 대응을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 저희는 그 단지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주민들보다는 저소득 그런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축제라든지 북카페라든지 녹색잔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하고 그런 예산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되, 다만 보수하거나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은 뭐 지시하여라 어떤 거라도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고, 아까 자살 예방 상담도 해라 그러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특히나 임대주택 위주로 상담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